독일 스파이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술 빚어 마시다 들켰습니다. 네, 1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한 번의 실수가 독일의 중동작전을 완전히 망쳐버렸거든요. 1차 세계대전은 이런 황당한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지고 수백만이 죽는 와중에도요. 근데 결국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먼저 쓰러지느냐. 참호에 박혀 한 발짝도 못 움직이니까 이젠 땅 빼앗기가 아니라 버티기 싸움이 된 거죠. 연합군은 식민지에서 병력 끌어올 수 있었고 영국은 독일 주변 바다 완전 봉쇄해서 식량조차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미친 소모전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무릎 꿇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교착 상태를 깨려는 첫 시도, 간단해요. 다른 데서 싸우면 되죠. 서부 전선이 막혔으면 새 전선 열면 그만이잖아요. 호주는 전쟁 터지자마자 독일령 6인이 냉큼 점령했고 연합군은 아프리카 곳곳에 퍼진 독일 식민지들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령 동아프리카에선 현지 아프리카인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병사랑 짐꾼으로 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일본이 연합군 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당시 제국 만드는 중이었거든요. 독일 식민지 털 기회네 싶었던 거죠. 동아시아랑 태평양에 흩어진 독일 섬들이랑 식민지들 다 가져갈 절호의 찬스였어요. 일본은 신나게 독일 영토들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더 웃겨요. 얘네는 원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랑 동맹관계였거든요. 근데 사이가 나빠지던 차에 연합군이 야, 우리 편 들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땅 좀 줄게라고 하니까 바로 배신했습니다. 진짜 찰떡 같은 배신이었죠. 이탈리아는 알프스 산맥에서 새 전선 열었는데 예상했겠지만 여기도 어김없이 교착 상태 됐습니다. 중앙 동맹국 쪽엔 오스만 제국이 새로 합류했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 내부에서도 참전할까 말까 논쟁이 엄청났습니다. 최근 발칸 전쟁들로 완전히 탈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참전 원하던 일부 정치인들이 뭘 했냐면요. 멋대로 러시아한테 포탄 쏘고 와서 어머 실수로 전쟁 시작됐네요 헤헤헤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무튼 오스만 제국이 참전하자 영국은 엄청 긴장했습니다. 왜냐고요? 중동엔 석유가 넘쳐났고 영국은 그 석유 전부 먹고 싶었거든요. 오스만 제국은 먼저 코카서스 산맥 넘어서 러시아 공격했는데요. 추위 대비를 아예 안 해서 병사들이 얼어 죽었어요. 많은 병사들이 전투도 못 해보고 동사했죠. 다음엔 사막을 가로질러 수에즈 운하 뺏으려다 또 실패했습니다. 연합군도 반격에 나섰어요. 갈리폴리 해협을 노렸는데 여기서도 지옥 같은 참호전이 벌어지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죠. 오스만 제국은 자기들 패배를 제국 내 아르메니아인들 탓으로 돌렸고요. 그 결과 150만 명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대량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죠. 독일은 더 창의적인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스파이들을 보내서 그곳 아랍 부족들을 선동해 영국에 맞서 성전 일으키고 인도 공격하게 만들려 했거든요. 근데 이 스파이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고요? 술을 직접 빚어서 마셨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술 마시는 건 최악의 선택이었고 당연히 들통났죠. 작전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 황당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결국 이 모든 새로운 전선들은 전쟁 판도를 바꾸는데 별 도움이 안 됐어요. 독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병력도 더 많고 물자도 더 많으니까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자기들이 진다는 거예요. 뭔가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가 필요했죠. 전쟁 전에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화학 무기 금지, 민간인 살상 금지 같은 규칙들이 정해졌었는데요. 독일은 회의를 열더니 우리 그냥 나쁜 놈들 되자라고 결정해버렸습니다. 규칙 따위 무시하기로 한 거죠. 제플린 비행선들이 영국 도시들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민간인들이 사는 도시 말이에요. 독일군은 연합군 참호에 염소가스를 살포했고요. 잠수함으로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루시타니아호였는데 거기 미국인 159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이 배가 침몰하면서 미국 여론이 완전히 독일 반대쪽으로 돌아섰어요. 물론 독일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도 곧 화학전을 시작했고요. 민간 선박에 대잠수함 무기를 숨겨놔서 독일한테 공격할 빌미를 줬지만요.
한편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아직도 세르비아를 정리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중앙동맹국은 도움을 청했고 불가리아가 응답했습니다. 불가리아는 영토를 더 넓히고 싶었고 2차 발칸 전쟁에서 진 게 아직도 억울했거든요. 중앙동맹국이 네 꿈 다 이뤄줄게라고 약속하니까 바로 참전했고 함께 세르비아를 무너뜨렸어요. 세르비아군은 중립국인 알바니아로 후퇴했는데요. 알바니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랑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이 친선 침공이라는 명목으로 알바니아에 들어가서 세르비아군을 쫓아갔습니다. 친선 침공이래요. 많은 세르비아 병사들은 배를 타고 탈출했죠. 1916년이 되자 독일은 적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포르투갈이 뒤에서 연합군이랑 친하게 지내는 걸 눈치챘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포르투갈한테 선전포고를 때렸어요. 같은 시기에 전쟁 중 유일한 대규모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드레드노트라는 신형 전함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너무 비싸서 잃기 싫어서 항구에만 박아벗었거든요. 딱 한 번 큰 해전을 벌였다가 전함들이 많이 망가지니까 다시는 라며 또 항구에 박아뒀습니다. 비싼 장난감 아껴두는 꼴이었죠. 영국은 징병제를 시작해서 예비군이 넘쳐났는데 때마침 서부전선이 진짜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에서 가장 길고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인 베르댕 전투가 터졌죠. 독일이 프랑스 도시 베르댕을 강타하자 프랑스가 필사적으로 막았고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압박받던 프랑스가 동맹국들한테 독일주의 좀 다른 데로 돌려줘라고 요청하자 영국이 솜 전투를 시작했어요. 첫날에만 영국군 6만 명이 죽거나 다쳤죠. 상상이 가요? 하루에 6만 명이요. 여기서 영국이 완전히 미래적인 무기를 처음 사용했는데 바로 탱크였습니다. 금속 괴물이 참호를 넘어 적진으로 돌진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죠. 러시아는 계속 자기 영토 안으로 밀리고 있었지만 프랑스의 도움 요청에 응답해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고요. 놀랍게도 엄청 잘 나갔어요. 보급품이 떨어져서 멈출 때까지는요. 러시아가 잘하는 걸 본 루마니아는 지금 참전하면 이기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 박살났습니다. 타이밍 진짜 최악이었죠. 그리스는 내부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왕은 중앙 동맹국 편이었고 총리는 연합군 편이었거든요. 잠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국가 분열까지 겪은 후에 왕위국 퇴위하고 나라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연합군 도움으로 그리스도 참전했죠. 중동에서는 새로운 공세가 시작됐어요. 러시아는 북쪽에서 오스만 영토로 밀고 들어갔고 영국은 페르시아 유전을 지키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에 상륙했습니다. 석유가 그만큼 중요했거든요. 영국군은 티그리스강을 따라 올라가서 바그다드를 점령하려 했는데요. 도중에 쿠트라는 마을에서 포위당해서 결국 항복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새로운 공세가 시작됐고 본격적인 사막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이 공세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유명한 영국 장교의 도움을 크게 받았는데요. 그가 아랍 부족들의 반란을 이끌면서 오스만 보급선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었거든요. 게릴라전의 교과서였죠. 1917년이 되자 모두가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프랑스군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요. 독일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었으며 러시아는 보급품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승자는 아무도 없었고 이게 누구의 전쟁인지도 모를 지경이었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먼저 무너지는가? 그리고 답은 러시아였어요. 먹을 게 없어서 화가 난 러시아 국민들은 그리고리 라스푸틴이라는 미친 마법사 불황자가 나라 일에 관여하는 것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페트로그라드에서 폭동과 파업이 터졌고요. 폭동은 전면적인 혁명으로 번졌어요. 새 정부가 차르를 몰아냈고 몇 달 후에는 볼셰비키가 그 새 정부마저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죠. 독일한테는 환상적인 소식이었어요. 이제 서부 전선에만 집중하면 됐거든요. 동부 전선 걱정은 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큰 문제가요. 바로 귀찮은 미국이 점점 더 참전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미국은 전쟁 내내 연합군한테 물자를 팔아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고 경제 상태가 최고로 좋았기 때문에 독일한테는 정말 위협적이었어요. 게다가 미국은 전쟁으로 지치지도 않은 상태였죠. 신선한 병력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독일은 고민했어요. 어떻게든 미국을 전쟁에서 멀리 떨어뜨려 놔야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멕시코한테 비밀 정보를 보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고요? 야, 미국 공격하면 엄청 멋질 것 같지 않아? 우리가 도와줄게. 성공하면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돌려줄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침엄한 전보예요. 근데 영국 정보부가 이 전보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걸 미국한테 보여줬죠. 미국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독일이 우리 땅을 멕시코한테 준다고? 우리를 공격하라고 부추겨? 미국 국민들은 분노했고 의회는 술렁였습니다. 거기에 독일 잠수함이 미국 선박들까지 계속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결정타였죠. 1917년 4월 미국이 공식적으로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미국군이 유럽으로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한테는 최악의 악몽이었어요. 이제 유일한 희망은 뭐였냐고요? 신선한 미국군이 대규모로 도착하기 전에 프랑스랑 영국을 항복시키는 것뿐이었죠.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었어요.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은 마지막 총력전을 준비했어요. 1918년 봄 독일은 동부 전선에서 빼온 병력을 모조리 끌어모아서 서부 전선에 직결시켰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이요. 그리고 엄청난 화력으로 솜 지역을 강타했어요. 연합군은 밀려났습니다. 독일군은 계속 전진했죠. 북쪽에서 두 번째 공격을 퍼부었고 또 다른 곳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독일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공격할 때마다 독일은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있었고요. 연합군은 점점 더 잘 막아내기 시작했거든요. 병력도 보급품도 바닥나기 시작했죠. 다섯 번째 공격 때쯤 되자 연합군은 방어선을 완전히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격으로 독일군을 밀어냈습니다. 독일의 마지막 도박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군이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신선한 병력이요. 지치지도 않은 병사들이 최신 장비를 들고 전선에 투입됐어요. 연합군이 대반격에 나섰고 그게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앙 동맹국들은 모든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했죠. 불가리아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1918년 9월에 항복했어요. 다음은 오스만 제국이었죠. 10월에 항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11월 초에 무너졌어요. 제국이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상징적인 시간이었죠. 11월 11일 11시요. 평화 조약에서 독일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군대를 대폭 줄이고 전쟁 책임을 전부 인정하고 전쟁 비용을 다 갚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였냐고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달러예요. 독일 경제를 완전히 파탄낼 만한 금액이었죠.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수백만 명의 죽음 끝에 세계는 마침내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전쟁을 벌이지 말자고 다짐했죠. 근데 그 다짐이 얼마나 갔을까요? 약 20년이요. 독일에 씌운 그 어마어마한 빚이 국민들의 분노가 결국 큰 괴물을 깨웠거든요. 히틀러라는 이름의 괴물을요. 그리고 세계는 1차 대전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지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는 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천재적이죠.